안녕하세요. 감성 따블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나라는 왜 유독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걸까요? 그 나라의 힘이 강해서일까요? 돈이 많아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금 다릅니다. 한 기자가 올림픽 취재를 위해 파리를 찾았다가 마주한 낯선 풍경,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빛난 한 나라의 이름. 그 나라의 문화, 행동, 그리고 사람 하나가 그녀의 모든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현장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레나 하르트만.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일간지 FAG 문화부 소속 기자. 그녀는 2024년 파리 올림픽 문화 섹션을 취재하라는 임무를 받고 기대에 부풀어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는 언제나 낭만의 도시였습니다. 예술과 역사,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이 어우러진 공간. 그런 도시가 전 세계의 시선을 받는 축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니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파리의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맞이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삐걱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의 혼란, 택시 승강장의 무질서,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휘파람, 그리고 팻말 속 문구들. 올림픽 반대, 우리의 일상을 돌려줘, 센 강을 살려내라. 도시가 환호보다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분위기. 레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올림픽을 앞둔 파리라고. 정말 이 도시가 준비된 건 맞을까? 그리고 그녀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됩니다. 센강.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중 하나. 그리고 올림픽을 준비하던 프랑스 정부는 이 센강을 세계에 보여줄 무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수영 경기를 센 강 위에서 열겠다는 계획. 문제는 이 강이 100년 넘게 수영 금지 구역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질이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물, 쓰레기, 세균, 폐수 누구도 그 강에 발을 담그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센 강에 빠지면 병원행은 기본이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수영 경기를 열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무려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강바닥을 정화하고 수중 배수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주변 하수구를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노숙자 쉼터는 강제로 철거됐고 몇몇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는 치안 확보라는 명분 아래 주민들이 이주당했습니다. 파리시청은 상징적 장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센 강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해 센 강은 이제 수영 가능한 깨끗한 강이라 홍보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언론에 공개된 수질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4개 샘플 중 13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 병원성 박테리아가 다량 검출됐고 기준 초과 수치는 무려 7배 이상. 결국 시민들은 조롱 섞인 분노를 SNS에 쏟아냅니다. 대통령이 센 강에 들어가는 날, 우리도 그 옆에 똥을 싸겠다. 레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의 수도, 프랑스. 세계가 사랑한 도시, 파리. 그 도시가 지금 보여주는 건 문화도 예술도 아닌 무리한 자존심뿐이구나. 그녀는 메모장에 짧게 적어둡니다. 찬란한 무대 뒤엔 너무 많은 희생이 가려져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진짜 감동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화려한 개막식도 거대한 예산도 유명 선수도 아닌 이 도시 어딘가에서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 무언가를
그렇게 레나의 눈은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레나 기자는 혼란스러운 파리의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이 사람들을 얼마나 지치게 만들 수 있는지 매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불평, 시위,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 없는 뉴스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중순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 한 장의 보도자료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프랑스 성화 봉송 주자로 BTS의 진이 참여한다. 그 소식 하나에 파리의 풍경은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레나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스페인, 브라질. 전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이 루브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피켓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BTS 멤버들의 얼굴을 새긴 티셔츠를 입고 서로를 격려하며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무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이 등장합니다. 그 순간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거나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천 명이 동시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레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건 단순한 팬 문화가 아니구나. BTS 진은 큰 몸짓 없이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성화를 넘겨받은 뒤 천천히 걸어 나갑니다. 그 걸음 하나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치 평화의 메시지를 직접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나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파리의 광장이 BTS 한 명의 등장으로 멈췄다. 그건 단지 음악의 힘이 아니라 문화와 인격의 힘이었다. 그날 이후 프랑스 언론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심지어 한 프랑스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컬처를 무시하는 건 국제 감각이 없는 것과 같다. 한국 관련 인터뷰가 늘어났고 보도자료는 한국어로도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레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래, 이 나라 뭔가 다르긴 하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감동하게 된 장면은 루브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지 않는 평범한 공간. 바로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루브르에서의 뜨거운 감동은 레나의 마음 한켠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전 세계의 카메라가 향하지 않는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레나는 다음 일정 취재를 위해 파리 샤를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이 가득한 공항. 입국장 근처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백발의 프랑스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놓인 수화물 가방에 발이 걸려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듯 바라보다 가도 곧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자기 갈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바쁜 척했고 누군가는 애써 시선을 피했으며 어떤 이는 짐만 재빨리 챙겨 지나쳐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검정색 셔츠에 간단한 백팩을 맨 동양계 청년. 그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짐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할머니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였고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택시 승강장까지 모셔다 주고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조심히 모셔다 주세요. 라고 말한 뒤 다시 공항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레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나가며 전화를 받는 장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응, 한국 도착하면 연락할게. 한국. 그 청년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레나는 멍하니 그 자리를 한참 서 있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유일하게 그만이 움직였을까? 왜 그 조용한 친절 하나가 그토록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까?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루브르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던 장면. BTS를 향한 예의. 그리고 오늘 한 노인을 향한 배려. 문화든 사람이든 결국 그 뿌리는 같다는 것. 레나는 그날 일기를 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은 무대 위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레나는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취재 기사는 센 강의 수질 논란 파리 시민의 불만, 올림픽과 도시 간의 갈등이 주제였죠.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르기 시작한 순간 전혀 다른 기사가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대접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에서 존중받는 이유. 그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 나라의 진짜 힘은 조명이 없는 곳에서 드러난다. 레나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는 프랑스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는 문화적 영향력 이상으로 인간적 품격을 통해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한 노인을 부축하던 청년 질서정연하게 팬문화를 즐기던 한국인 관람객들 인터뷰 중에도 늘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한국 선수들. 그녀는 그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처음엔 한국을 단지 BTS와 K-드라마의 나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문화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건 그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조용히 품격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 기사는 프랑크푸르트 일간지에 실렸고 곧 SNS와 포털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독자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그냥 IT 강국 아니었어. 하지만 이 기사를 보니 사람 냄새. 나는 나라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다. 며칠 뒤, 레나는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탑승 전 마지막으로 파리 샤를드골 공항 근처에 있던 벤치에 앉아 자신이 썼던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강한 나라는 군사력만 앞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타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그 조용한 손길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날 이후 레나는 한국을 한 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2025년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제 다큐멘터리 포럼에 특별 초청 연사로 참가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남을 배려하는 게 습관처럼 된 국민들. 그건 훈련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에서 진짜 품격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묵묵히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죠. 그 길은 언젠가 세계를 향한 가장 따뜻한 초대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동은 늘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오니까요. 오늘도 당신 곁에 작은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곳은 감성 더블. 작지만 확실한 울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과 품격, 감성 더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